안녕하십니까, 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이섭님은 이모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모작이면 농사를 두 번 지을 때 사용하는 말 아닌가요? 네. 오늘은 젊은 강사분들의 롤모델이자 인생 이모작 강의를 해줄 특별한 분을 모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의 이보규 소장님을 모시고 인생 이모작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롤모델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소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생 이모작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가슴에 뭐를 담고 계십니까? 여기 여러분은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병에는 꿀이 담겼고, 하나의 병에는 꽃이 담겼고, 하나의 병에는 물이 담겼습니다. 똑같은 병인데 3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꿀병, 꽃병, 물병입니다. 그럼 병의 가치가 각각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건강한 육체를 원합니다. 남자들은 근육질의 몸을 가지면 좋아하죠. 힘이 있으면 좋겠죠. 동물은 힘만 세면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항상 고급 정보와 지식과 가치를 가슴에 담고 있어야지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뭐 지식을 왜 내가 고급자를 붙여놨느냐 하면, 뭐 정보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곳을 아는 게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은 쓸데없이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지식은 가지면 안 되겠죠. 가치는 바람직한 가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늘 가슴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고자 하는 메시지는 보다 고급스러운 정보, 지식, 가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종강을 비우세요. 그리고 편견, 선입견, 그리고 사람답게 살자는, 사람 다 사람이야, 사람다워야지, 사람답게 사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올림픽의 기원이 마라톤이죠. 아테네에서 우리가 스파르타와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외국이 참여할 때 같이 맞서 싸우기로 했는데 페르시아군이 아테네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마침 스파르타가 종교 행사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아테네 장군인 소위 멜티아데스가 아테네 광장에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들이 한 6천 명 이상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바다로 오자. 그래서 필리피데스라는 장사가 아테네까지, 수도까지 약 40km 거리를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앞으로 페르시아는 바다로 온댄다,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것이 마라톤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목표가 다릅니다. 우승자는 한 사람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마라톤 쏘는 사람은 다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마라톤은 처음부터 5km만 달리겠다, 10km 달리겠다, 하프를 뛰겠다, 기록을 단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일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가던 사람이 끝까지 1등하는 경우도 없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인생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데 축구도 보면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승부 차이까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승리는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평가하는 건 그건 옳은 게 아니다. 야구도 다 졌습니다. 9회 말 투아웃 후에 승리를 이끄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인생 1, 2, 3, 4 모작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100세 되니까 요즘에 이제 사라진 게 있습니다. 7준 회갑잔치, 8준 잔치도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전반기는 태어나서 공부하고 애들 키우고 생애 최정상, 정년퇴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고 다시 이모작으로 넘어가면, 이모작에는 100세 세니까 요즘에 60에 정년퇴직해도 4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생존할 때의 전략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2모작이 끝나고 3모작은 뭘 3모작을 하느냐? 비활동기입니다. 휠체어 타고 있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고 집행을 짓고 있거나 아니면은 기저귀를 차고 누워있는 상황이 오면 이제 이때 가면은 웰빙 웰다잉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인생은 3모작이 아름다워야 그 사람이 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 사후평가인데요. 어디에 가서 내 시신이 묻힐 거냐? 화장해서 낙골당에 있을 거냐? 국가유공자 묘역에 갈 수 있느냐? 국립묘지 갈 거냐? 그러고 나면 사람은 떠나고 나면 이름이 남는데 그 전반기, 후반기, 노년기, 별세후까지 이것이 다 끝나야 결국은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뚜기를 보신 일이 있나요? 메뚜기 색깔을 기억하시나요? 메뚜기 색깔을 말하면 다 달리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메뚜기의 색깔은 메뚜기색입니다. 근데 메뚜기색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록일 때는 벼잎사귀가 초록입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벼잎사귀가 갈색으로 가고 벼가 갈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메뚜기 색깔도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환경에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생존 전략을 세워야 되는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변화는 늘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 긍정 에너지는요. 제가 말하기는 상향적 변화를 말합니다. 사람이 잘하는 것,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자녀 교육시키는 것 이건 계속 발전하는 상향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향적 변화입니다. 노화, 퇴폐, 질병, 나쁜 습관 이것은 변화를 하되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변하는 건 아니라 법과 윤리도 변합니다. 시대적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실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유명한 것이 춘향전이 있습니다. 근데 춘향이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춘향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춘향이는 그 당시에 나이는 16살입니다. 지금 잣대로 보면 미성년자입니다. 이몽룡, 이도령은 16살 먹은 소녀와 연애를 한 것입니다. 미성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더 나가면 심청전, 우리가 심청전은 효녀 심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서 인당수에 빠집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심청이를 공양미 300석 주고 인신매매한 것입니다. 더한 것은 집단살인입니다. 살아있는 심청이를 물에다 빠뜨린 것은 이건 살인행위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때는 그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받을 수 없는 거죠. 칠거지약,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 조선시대는요, 칠거지약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남녀 차별이 있을 때에 여인에게 무자비한 형벌 같은 것입니다. 칠거지약, 아기를 못 낳는다, 부모에게 불효한다, 말이 많다, 질투한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 투기한다 등등 하면 이혼성 없이 떨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남성 중심 사회에서만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변화는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과 윤리도 시대적 가치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꿈을 가지고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은 꿈은 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꿈이 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에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오복 중에도 건강과 장수가 머리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죠. 두 번째,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돈을 투자를 해야죠. 이걸 못하면 성공으로 갈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사람들의 바람은 경제적 여유를 갖는 거죠. 경제적 여유를 갖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원료를 사다가 만들어서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월급을 받는 소위 공급자들은 돈을 버는 이유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받아들인 돈 들어온 거에서 지출을 억제하고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앞으로의 꿈을 디자인하고 알차게 설계하자. 이런 주장을 제가 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노년이 됩니다. 누구나 노년이 됩니다. 노년 되는 거, 여러분 노년 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수하려면 방법이 있다. 장수하려면 많이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의사가 소식하라는데 뭘 많이 먹으라 그러냐. 그랬더니 많이 먹는 게 나이를 많이 먹어야 장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척 보면 안다는 겁니다. 누가 오래 살 거를. 저도 압니다. 누가 오래 사느냐. 애들이 오래 살죠. 애들이. 그런데 나이가 드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이가 듭니다. 노년이 됩니다. 그런 변화인 게 뭐냐. 생활 리듬이 바뀌고 경제 감각이 둔해지고 건강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나이가 들면 각각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직에 있을 때는 집에서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분리수거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게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노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자, 100세 되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건강하지 않으면 리스크입니다. 가난하고 질병, 고해, 고독하면 그건 리스크죠. 두 번째, 자금 리스크. 연금 부족하고 주식해야 안 되고 저축 안 되고 부동산이 유지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시간 리스크입니다. 사람이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데 부비 유지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해야 될 일 하다 보면 시간이 때로는 모자라고 때로는 남습니다. 이래서 가난하고 이제 이루어지면 리스크 때문에 자살이 돌파구냐. 자살률이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높다는 것은 바로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노년의 건강 관리한 정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치료보다는 예방 관리에 중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가려 먹고 비타민 영양제 챙겨 먹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보험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난 보험회사하고 관계없지만은 보험에 요새 생명보험, 암, 뭐 자동차 보험, 보험을 들어주면 상당히 건강관리에 유익한 거죠. 그 다음에 병이 되면 미루지 말고 치료해야 되는데 일반 병원에 가거나 한방에 가거나 대책을 하거나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정석은 산모작이 될 때 요양병원을 미리 정해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돈 버느라고 건강을 해쳤습니다. 제때 밥을 먹지 않아서 위장병을 냈습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근데 그 벌었다고 그 돈 가지고 건강 찾으려고 돈을 써도 건강은 다시 찾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장수대의 건강의 지혜는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즐기되 최소 비용을 활용해서 즐기는 겁니다. 뭐 걷기 운동이라든가 뭐 산책한다거나 이게 중요하고 또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뭐 걷기 운동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뭐 헬스클럽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를 가지고 건강 운동을 하거나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은 치매에 대한 예방 이거를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가족도 치매 예방을 받아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중풍, 치매, 암 같은 존재 이거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방보다 치료가 상책인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 문제인데요. 이 자금은 노후 대비 저축은 항상 필요합니다. 결국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들어온 돈을 쓰지 않는 거죠. 저축이죠. 두 번째는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기억이 체력이 되는 취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것도 방법이 하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모작에서 취득한 습득한 경력을 다시 재활용해서 취업하는 거 이것도 이모작의 자금 확보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일거양득이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모작의 관리 요령은요. 취미 활동을 해야 되고 재능을 발견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봉사에 재능을 기부하고 인맥 관리를 통해서 멘토 활동 등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마음을 열고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질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적당히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모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휠체어 타고 있다면 누가 나를 휠체어 밀어줄 거냐? 어디서 나는 인생을 마감할 거냐? 나의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산모작이 아름다워야 성공한 인생을 하는 것은 죽을 때 여한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분이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젊어서는 복식 호흡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슴으로 쉽니다. 더 들면 목으로 쉽니다. 죽을 때 되면 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숨이 넘어가듯 하니까 쫓아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와보더니 의사를 불렀습니다. 와보니까 의사가 딱 보니까 운명 직전입니다. 그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장례 준비하세요 하고는 얼굴을 덮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그게 들린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용을 써가지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의사가 죽었다는데 의사 말 듣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보, 눈 떠봐. 여보, 나야. 참 당신하고 사는 동안 행복했어요. 마지막 순간을 여보 어떻게 볼 것이냐. 사모작에 대비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떨칠 것이냐. 그 다음에 장례와 형식은 어떻게 하고 머물 것은 어디냐. 나의 유언과 묘비명은 어떻게 쓸 것이냐. 더한 것은 이 세상에 뭘 남겨갈 것이냐. 뭘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은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자기 자신의 헌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 가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러고 한다면 국민매에서도 국가 모시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일, 돈 받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노동입니다. 돈 받지 않고 사회봉사하는 것, 더 큰 것은 사회 발전을 이끄는 것이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문제입니다. 또 뭐 3차 지금 뭐 확진된다고 난리 치는데 누가 한 사람 제발 좀 코로나 알 하나 먹고 딱 끝일 수 있는 그런 약만 개발하면 그 사람은 인류 사회에 가장 공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노벨 의학상은 그 사람한테 갈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돈 받고 하는 일에만 치중하면 그건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돈 안 생겨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환경을 다운사이징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이가 들면 주거 생활환경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서울서 26년 살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큰 집에 살다가 애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애들 다 장가가고 큰 집에 방이 여러 개인데 단둘이 사니까 이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이걸 조금만 이동해서 작은 집으로 가면 경제 여유도 생기는 것이고 이게 주변 생활환경의 기본이고요. 두 번째, 수입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수입이 감소한 만큼 지출을 억제하면 됩니다. 자가용 타고 다니던 거 자가용 이제 뭐 하지 않고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맛있는 음식 같은 거 농사지어 먹고 그다음에 생활용품을 강소하고 이 혹시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이 북아프리카에 원숭이를 잡을 때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빠르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에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물건을 넣어주고 원숭이가 지나갈 때 그 끈을 매달아 놓으면 원숭이가 그 항아리 속에 손을 넣다가 물건을 집어 나오다가 주먹을 쥐면 주먹이 안 나오게 만들고 끈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이 손에 잡은 물건을 놓지 못하고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집안에 한번 둘러보세요. 불필요한 물건 많이 있을 겁니다. 2년 동안 읽지 않은 책, 앞으로 5년 동안 입어보지 않은 옷, 쓸데없이 늘어진 물건 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책, 사진, 소장, 도자기, 심플을 저는 이거 많이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의 짐을 벗고 권위를 가볍게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지나간 일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간 거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하는 것은 스스로 해방되는 기술입니다. 다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하십시오. 자식도 남입니다. 자식은 키워준 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풍양속을 지키되 세상이 변한 것을 알아내는 의미지, 그렇다고 부모를 봉양하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 부모도 자식도 남이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잔소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남의 허물을 잘 보입니다. 근데 그 흉보지 마세요. 특히 아들, 며느리, 가족 흉보지 마시고요. 비난하는 거 삼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칭찬하는 걸 아끼지 마세요.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거리 찾으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10가지, 20가지 칭찬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일 하나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책임지고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욕심 버리면 행복으로 가는 길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행복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의 삶의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업 자금 투자에 손실하는 것, 또 노년 연금 준비가 없는 사람, 특히 가장 불안한 건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서로 뭐 초혼이니 이혼이니 하면서 집에서 불편한 것,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나빠서 대수를 받게 나면 이것은 그러나 미리 준비하면 인생은 황금기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도 안 보내주고 장가 갈 때 돈도 안 주고 대학도 안 보내주고 고등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실수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못 받은 건 딱 한 가지 돈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이 목소리, 이게 바로 아버지가 준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지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강 체력, 이거 아버지가 준 것입니다. 이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영화 배우는 대본을 써주면 타렌트나 영화 배우나 무대에 선 사람들은 모두 대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대본이 없습니다. 내가 내 대본 써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는 것은 항상 바른 길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왼쪽 길이 없습니다. 낭떠러지입니다. 바른 길 다니면 세상에 법에 저촉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든탑, 도자기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라도 천년을 가져온 도자기라도 망치 한 방면 깨집니다. 스스로 소중한 것을 망치는 그런 실수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을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남이 기쁠 때 기뻐하면 됩니다. 낚시꾼이 낚시 큰 고기 잡았다고 통 놓치면 기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초에 딱 넣으면 배고플 게 아니라 남이 기쁠 때 항상 기뻐하라. 남과 비교는 하되 스스로 비교해서 낮아지지 말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행복에 가는 길 중에는 가까운 가족을 잘 돌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가 팔씨름을 저보고 하자 그래요. 아버지도 이겼대요. 그래서 내가 손자에게 팔씨름을 줘줬습니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가족 사랑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반복 행동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도 보입니다. 미래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저 말을 뒤집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마라톤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항상 중간에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끝나봐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좀 앞에 갔다고 해서 의시되지도 말고 또 뒤쳐졌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오늘에 충실하면 지나간 거 어떤 것도 지나간 거 고치지 못하는 거 가지고 지나간 과거 가지고 속상하지 말고, 그런데 문제는 오늘은 항상 만족하십시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십시오. 그러고 미래의 꿈을 가지십시오. 꿈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꿈은
지금 전세 사는 분이 계시다면 나도 내 집 갖겠다.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럼 아들도 둘째 아들은 잘할 것이다. 둘째 아들도 공부 못한다. 그 손자는 잘할 것이다. 계급이 났습니다. 나도 승진하겠다. 이런 꿈을 미래에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슴에 품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 시간 관계로 여기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가 방송을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송에서 오늘 강의가 제일 잘했습니다. 왜 잘했을까요? 이유는 딱 어제까지 했던 강연 모든 것은 오늘 이 강연을 위한 리허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 한탄하지 마십시오. 멋진 삶은 내가 지켜가면서 여러분, 이별과 더불어 다 함께 벅찬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건강한 내일을 약속하기 위해서 다 같이 오른쪽 주먹을 들고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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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사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강사님 강의만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오늘따라 아주 편안하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강의는 또 특히나 명강의로 그쵸, 명품 많은 강의. 분들한테 네, 사랑을 받고 또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하게 강사라는 직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네,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 나이가 들면 네. 네.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예. 가서 시에서 추천해 준 보직이 예. 네. 또 하나의 이제 직이 안중근 의사 숙모의 사무총장 네. 남산에. 네. 근데 그건 관객들이 일요일 날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일요일 날 출근하고 월요일 날 쉰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이제 어떤 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일요일 날을 쉬는 거는 나로서는 굉장히 부담돼서 네. 그래서 내가 자리까지 배치해 놓고 인사까지 끝내고 안 되겠다 해서 그렇차에 용인대학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와서 예. 하게 됐죠. 시간이 많잖아요. 장시간분 가니까.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일주일에 한 더부 가고 많으니까 민방위 강의를 했어요. 예. 민방위 강의는 강사료가 엄청 쌉니다. 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뭐. 저렴하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저렴이죠. 예. 근데 거기에 듣는 사람들의 수준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듣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했더니 그 중에 교육 담당자, 기업체 많은 사람들이 아우 잘한다고 그만 명함 달래가지고 그때부터 강의 요청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일 먼저 간 게 대구 달성군 아카데미를 갔어요. 400회 기념 특집. 그 바람에 그 시장 군수 뭐 다 왔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내가 강의를 했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기립박수. 기립박수는 아니지만 약간 이런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예. 인간개발 연구원에다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인간개발에서 모든 지방 아카데미에는 내가 다 투입이 된 거예요. 네네. 전국에 다 갔습니다. 내가.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그래, 많은 했는데. 러브콜을 받으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영상에 올라오고 하니까 네. 또 컨설팅 회사에서 여기저기서 뭐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연간 200번에서 300번 정도 하루에 2번, 3번 막 조찬 뭐 낮에 가고 저녁에 또 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희 방송도 영상으로 남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의 그런 영광이랄까 이게 재현될 그럴 수가 거예요. 있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파국백구가 대단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사실 뭐 오늘 저희가 모셔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존경하는 강사님 중에 한 분인데 저의 롤 모델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부러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강사님한테. 강사계의 송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짓게 됐고 어떤 감정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멘토협회 안병재 회장이 첫 번에 나한테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에 내 사진하고 넣어가지고 강사계의 송혜 이래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보는 순간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딱이다. 그냥 왜냐면 송혜라는 공통점은 다른 분이 여러 개 하지만은 나이가 93세잖아요. 그럼요. 제가 나이가 또 8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죠. 나이가 많으니까 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제가 존경하는 송혜 선생님을 비교하니까 그 양반이 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지겠죠. 아니 절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좋아하구나. 스스로도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네. 남들이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나이 연세도 그런 면이 있지만 열정적으로 일하신다는 거 그런 것도 공통점이고 네. 또 집에 자주 안 들어오는데도 수입은 많다. 뭐 이런 공통점이 두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매니저하고 같이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광희 여행이라 그러잖아요. 네. 2박 그렇죠. 3일 네, 그래서 네. 뭐 네. 순천에서 어떨 때는 나흘을 연하게 되면 아, 네. 순천에서 나흘간 먹는단 말이에요. 강의하고 그러면, 여행하고. 집에는 전기불 껐다 켰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네네네. 그 밤엔 켰다가 낮엔 끄고 하는 네. 거. 그거 가면서 이동 다니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그래서 요즘도 뭐 그렇게 다니고 오늘도 같이 왔는데 예. 네. 여기 올라오지 않고 겁좀 있을 아이고 거예요. 모시고 올라와서 저희가 이 사람은 그거 좀 같이 싫어해요. 인사도 그럼 나눴으면 예. 소장님 좋겠는데. 매니저가 그렇죠. 아내분이시잖아요. 예, 예, 예. 네, 처음에 강의하기 시작하실 때부터 계속 매니저로서 아니 함께 그렇게 하지 하셨나요? 않았어요. 처음에는 네. 나 혼자 다녔는데 네. 내가 이제 체력이 당기기도 하고 또 어. 강의 끝나고 가로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는 피곤하시죠. 졸려요. 힘드셔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몇 번 했더니 네. 내가 집에서 있느니 내가 운전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나서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뭐 아마 10여 년 훨씬 넘게 옆에 늘 같이 다니는 거죠. 급여는 따로 저도 주시나요? 그게 궁금했어요. 이거는 네.事務所에서 조사하고 저는 대비입니다. 대비. 네, 일단 뭐 예. 네. 아니, 소장님은 강의도 유명하시지만 또 강의를 하기 전에 다양한 퍼포먼스를 또 하시는 걸로 프로모션을 또 하시나? 네, 예. 알려져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궁금하네. 처음에 강의를 이게 좀 남에게 어필할 적에 예. 강의하다가 바닥에 굴러고 그랬어요. 굴른다고요? 굴러요. 땅바닥에 그냥 바닥에 그냥 덤블링을 굴릴 때 하시는 그냥 막 굴르는 게 아니고 예. 시문 씨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 그거를 이제 국가관을 일으켜서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좀 칠 그날이 이 생명이 끊기 전에 오기만 하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할 때는 이 백보들을 봤습니다.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봐도 올려리다. 그래서 머리가 다 그렇지. 빠지. 두개골은 끼어져 삼각 조개라도 기뻐서 죽사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니까 그날에 와서 육주한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울며 뛰며 뒹굴어도 할 때 뒹군단 말이야. 우와. 뒹굴면 박수가 나오죠. 그리고 저도 박수 칠 것 같은데 집에 지금 박수가 나오고 일어나면 그러는데 그때는 누웠다도 처음에는 빤딱 일어나는데 요새는 누워지긴 그러는데 일어나기 힘들어요. 천천히 일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예. 그게 모양새가 예. 딱 나태주 마냥 아, 딱 네네네. 해야 되는데 퍼포먼스가 예. 그게 넘어지고 난 다음에 막 짚고 일어나고 이러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건 안 합니다. 모양이 좀 빠진다 이 말씀.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가 다른 걸로 예를 들면 뭐 성대묘사를 한다거나 뭐 네네네. 해가지고 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그 어느 단체에 세 번을 불려갔죠. 아, 네. 네. 같은 장소에 네. 네. 매년. 예. 근데 수강생이 같아. 그럼 근데-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내가 불렀단 말이야. 네 번째 가니까 또 부르는 게 좀 그래. 근데 또 부르라고 하니까 예. 강단이 좁고 좀 이래서 또 그래서 오늘은 부르지 말자 이러고는 레파토리를 바꿨단 말이에요. 네. 잠깐. 예. 제가 중간에 혹시 예. 저희 질문을 뺏어갈까봐 미리 그 바꾸셨다는 게 예. 혹시 성대모사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건가? 그것도 뭐 이것도 다른 것도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도 성대묘사도 하나. 그러면 이왕 말 네. 나온 김에 예. 저는 요즘 또 대선 전국이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요?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을 또 성대묘사를 잠깐 부탁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하는 건 이제 요즘 뭐 많이 그 성대묘사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이제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이런 의미 아니, 아니고 그럼요. 알죠. 그냥 옛날에 그분이 대통령 나올 때가 우리가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아, 네. 그분이 그 육성으로 어. 막 울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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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인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양반 하던 생각이 나서 가고 네, 재미를 저희한테 저기, 한 번만 들려주시죠. 조금만 이승만 들려주십시오. 대통령이. 네네. 초대 대통령 있습니다. 네, 이승만 네, 대통령. 네, 네. 아, 이승만은 2천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이러고 그냥 박수를 치게 돼. 그래서 이제 야, 그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그런 거 뭐 근데
주로 이제 대통령 뭐 주로 하는데,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으로. 대통령 뭐 네. 또 뭐 어느 대통령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 이제 모양새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예. 강사는 그 딱 기억하는 게 한 가지. 내가 이제 공무원 교육원에서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20년, 30년, 50년 뒤에 만납니다. 예. 제가 그 강사님 교육을 들었습니다. 네네. 그 혹시 내기 값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거기서 기억나는지 않지만 구르는 그때 웃기는 유머. 유머, 조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네네. 이제 그때 뭐 이런 데면 뭐 굴른 거 이런 거 네네. 되면 그게 기억난다 이게. 그렇게라도 기억 남는 게 중요한 그래서 거죠. 나는 이제 어디가 할 때마다 네. 뭘 남길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강의할 때 뭘 남겼느냐. 네. 하나 남겼어요. 뭘 남겼느냐. 궁금합니다. 끝날 때. 네. 내 유튜브 할 거지만 여러분 내일을 향해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다 그만두지 그렇죠. 기억 안 나더라도 그건 기억난단 말이에요. 나죠. 그런데 우리가 강의를 10시간 듣고 가도 갈 때 버스 타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 기억나는 게 없어요. 맞아요. 한 가지 기억나는 네. 건 실수했던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실수한 거, 재밌었던 화이팅. 그래서 이제 이보규 하면은 그런 거를 남기도. 퍼포먼스. 그러니까 앞에 얘기 쭉 앉았다 끝에 가서 화이팅 한다는 건 생각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해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 좋은 전략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네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 주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네. 스토리텔링은 네. 내가 이제 공부할 때 고생했던 얘기. 어렸을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어머니 얘기. 네. 또 아버지 얘기 예, 뭐 이런 얘기는 네. 누구나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성이죠. 감성을 네네네. 오면요. 근데 어떨 때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하면 그 숙녀분들이 많이 있을 때는 네. 절반 정도가 막 울어요. 현장에서 막 눈물을 닦고 그래요. 왜 그 연속극도 하다 울잖아요. 맞아요. 저런 네, 네, 그 내가 이제 그걸 연출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네네.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집에 걸려가지고 퇴근해서 어머니 방에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 나왔어요 이러면 보통 때는 누워 계시지만은 예. 왔냐 이러는데 어느 날 어머니 나왔어요 이랬더니 누구신가? 그래서 저는 장난인 줄 알고 셋째 아들 보규 그랬더니 잘생기셨네. 올라가는 거예요. 치매가 그러면 그 오신 치매가 거예요? 아니고. 근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날 어머니를 붙들고 오셨나? 어머니 나 셋째 아들 보규야. 아들도 몰라봐. 어머니가 꼴꼴나게 자식도 몰라보는 게 엄마야. 엄마 나 셋째 아들이야. 나를 알아봐. 이게 울부짖는 것 이런 것.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할 때 아버지 얘기 이제 예를 들면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이 큰 거울이 있는데 앞에 물 걸러가지고 좀 높아요. 얼굴이 보여요. 얼굴을 보니까 거기 아버지가 거울에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버지 왜 거기 계셔? 이랬더니 그게 나더라고. 닮았구나. 그리고 이제 이 지난 27일 그린이 아버지 기일입니다. 네. 기일날 저녁을 차려놓고 이제 추도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이 홍시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네네. 홍시. 그랬더니 마누라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누라라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랬더니 아버님이 참 이 홍시를 좋아하셨는데 홍시 만들려고 베란다에다가 홍시 배를 이제 감을 사다 놓으면 익기도 전에 땡감 붙어. 몰래 이 양반이 웃을 때 한 개씩 갖다가 방에 가서 그걸 먹는 거야. 그 뜰문 것을. 이거 줬으면 얼마나 좋아할 건데.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난 알잖아요.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짠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얘기지. 근데 강의할 때는 뭐 짧은 강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조금 이제 2-3시간 하게 되면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그 공감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네. 그 수강생과 이 간의 교감이거든요. 교감은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도 그렇다는 게 좋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저는 선생님 네. 지금 얘기에 너무 근데 홀릭이 돼서 저희가 질문이 많은데 지금 까먹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몰입을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좀 울컥했네요. 어떻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네네. 뭐 다른 얘기 하시죠. 뭐. 네. 아닙니다. 지금 잠깐 제가 네네.
저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데 이게 이게 역시 명강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네. 그렇죠. 이야기 속으로 제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근데 것 이제 같아요. 제가 네. 이제 강의뿐만 아니고 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강사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강사도 수강생이 원하는 말을 해주길 바라는 네,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저보다 더 잘생긴 사람 많이 있고 저보다 젊은 사람 많이 있고 네, 네. 저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 많이 있고 네. 그럼 내가 여기 불려온 이유는 뭐냐? 네. 그러면 나의 살아온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네. 내가 엊그제 글었었더니 공감하더라고요. 네, 네. 나는 하루하루가 첫 경험이야. 우리 첫 경험은 뭐 첫눈, 뭐 네, 네, 첫사랑이 첫 네. 경험이 이랬더니 네, 네. 그 말 공감한다 이게요. 네. 그게 그러잖아요. 너 나 젊어 봤어. 너 늙어 봤니? 아, 네. 내가 오늘 사는 81세 인생은 네. 오늘이 첫날이야. 그래서 다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올라가서 높은 데가 올라가면 멀리 보잖아요. 이제. 멀리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온 동안에 보고 났더니 네. 이게 이렇더라. 오늘 강의 주제도 어. 이모작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살아봤으니까, 이모작 살고 있으니까, 아직 이모작에 오지 않은 사람들, 이모작 있는 사람도, 아, 저런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뭐,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거냐,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네, 말라. 네. 이런 얘기를 전달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내가 뭐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총 잘 쐈다, 뭐 공부 잘했다, 뭐 어느 대학 갔다, 이런 건 듣고 싶은 게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다만, 81세 먹은 노 강사도 참 그런 얘기 참 들을만하다. 그래서 저희가 들을만 해서 예. 지금 듣고 있는 중인데요. 네, 계속 듣게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계속 듣기만 선생님 제가 잠깐 궁금한 게 네. 지금도 제가 이제 홀릭돼서 듣고 있는데 예. 잠깐 궁금해진 게 그 열정이 너무 지금 대단하신데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강의도 하시고 뭐 코로나라 이제 줌으로도 많이 하신 걸 들었는데 아까 성대모사 하는 거 보니까 보이스도 좋으시고 혹시 건강 관리에 특별한 비결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네네. 건강 관리에 네네. 비결은 없고 타고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첫째 이제 이 나는 강의할 때 어떤 그 장점이 있다면 네. 목소리가 아직 늙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그리고 좋은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세요. 또 바리톤. 근데 이것 때문에 목소리 때문에 내가 군대에서 이제 대북방송 했거든요. 네. 그 대북방송이라는 게 그게 이제 학력 이런 게 아니고 네네. 목소리로. 원고 읽는 거니까 네, 네. 보이스 테스트만 네. 하면 합격하거든요. 내가 이제 그 원서 내가지고 보이스 테스트 했더니 하나 나왔다. 그때 현직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아, 네. 현직 아나운서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난 너 내 목소리 사고 싶다. 와. 내 목소리 가지면 나는 네. 진짜 살고 싶다. 백지수표 쫙 두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이제 그 뭐 그것이 다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다. 물려받은 게 물려받은 많으시구나. 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알겠습니다. 건강도 이제 물려받았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 치료를 여러 번 했죠. 내가 전신 마취 수술을 5번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뭐 심장 경색도 하고 뭐 예, 무슨 이루 담을 수 없는 여러 네, 가지 네, 얘기를 네. 뭐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도 하고 뭐 이러는데 지금은 괜찮. 지금 그런데 관리하는 게 뭐냐면 근데 문제는 항상 즐겁게 어리고 내다가요 웃고 살면 좋다 그래서 네, 예. 늘 찡그리지 않고 그냥 네. 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들 칭찬해주고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격려해주고 네. 이런 일이 그래야 내가 여기 와서 환영받지.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 본 사람 보고 당신은 참 얼굴이 참 못생겼네 이러면 진짜 없어요. 저를 보시고 자꾸 딴 데 보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 근데 두 분 다 네. 멋지잖아요. 내가 그래서 멋지네. 그래서 이제 떠나고 난 뒤에 네. 뒤돌아봤을 적에 그 여운이 좋아야 된다. 좋은 걸 남겨가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까지 이모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이모작 전에 또 일모작도 어떻게 갖고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네. 농촌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를 못 가가지고 야간 고등학교 다녔어요. 친구들 하면서 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군대 가서 자동차 굴르는데 구르는 거에 연관이 많으신데요, 네. 그런데 자동차. 나만 말짱했어요. 그랬어요? 그날 저에게 내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네. 그 날짜이다. 네. 그때까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네. 희망이 없어서 네. 유서를 써가지고 늑대했어요. 아, 네, 아이고. 네. 내가 아이고. 언젠가는 내가 그냥 네. 젊어서 그거 어느 분이 그 단편집에 내가 빠져가지고 네. 인생이 왜 웃는가. 근데 그분 주장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 매미나 잠자리나 나비는 마지막에 아래서 애벌레로 애벌레가 날개 달고 하늘 나르고 노래 부르다가 죽는데 인간은 가면서 젊어서는 애기 낳는 일, 돈 버는 일에 매달리다가 늙어서는 비참하게 죽어간다. 그러니까 젊어서 건강할 때 죽는 게 행복하다 이래서 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죽기로 생각하고 네. 또 지대고 나가도 별 희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때인데 나만 살았으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안 다쳤으니까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야. 나를 왜 다른 사람은 다치게 하고 나는 살리게 했을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을 거 네, 아니겠느냐. 네. 그때 쓸모가 있는 뭡니까? 뭐가 쓸모가? 그때 한 것이 유일하게 취직할 수 있는 게 공무원 공채 시험. 네. 그래서 공무원 공채 시험 네. 준비를 한 거야. 그게 일모작이다 이 말씀. 그렇지. 그 떠들어가지고 이제 떠들고 방송하면서 떠들고 네, 네. 공부하고 떠들고 공부하고 이랬는데 나와서 4번 떨어졌어요. 이게 좌절감이 지금도 공무원들 한 공시족이 44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 시험 보면 25만, 24만이 본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떨어지는 사람이 21만에서 23만이야. 네. 근데 그걸 내가 맛봤단 말이야. 막걸리 먹는 거예요. 소주 네. 먹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합격하고 나서 공무원이 됐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예, 예. 남들은 이게 대충 돌아서 또 다른 데 가면 되지만 이게 이제 생명줄이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받았어요. 네. 서울시. 열심히 했죠. 뛰어다니고 뭐 네. 친절하고 아니, 뭐. 예.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무대에선 배우다. 배우는 역할을 주어지면 그 역할 대본대로 사는 거다. 대본을 임금시키면 임금하고 네. 신하시키면 신하하고 거시키면 거지하잖아요. 나는 공무원으로 대본을 받은 것이다. 아. 근데 대본을 우리가 써주지 않잖아요. 네. 근데 내가 무대의 주인공처럼 대본을 스스로 써가지고 그거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내가 강의하는 리파트 중에 하나가 네. 역할을 제대로 해라. 아, 네. 안 하면 네. 안 하면 개통되지 않는다. 한 번으로 끝나. 네. 그래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도 한 번 이렇게 불러서 가면 네. 다음에 또 부르려면 또 다른 데 소개해 주려면 네. 그 사람을 감동을 주거나 강의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선 재미있어야 돼요. 네. 두 번째 유익해야 네. 돼요. 세 번째가 감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강의할 때 네. 시간 나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귀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담으세요. 가슴으로 담아야 오래 갑니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내 강의하면서 그 좌우명처럼 우리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떠한 질문을 드려도 너무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저희가 순서를 3부로 한번 늘려서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그래야 같은데 될 것 그래. 같습니다. 저희가 네. 그 잠깐 짧게 질문을 좀 2개만 더 예, 하겠습니다. 제가 SNS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유튜버도 하시고 예, 그 예, 연세에 예. 또 페북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는데 예. 우연히 페북을 보다가 예. 어떤 명품이랄까 작품을 많이 모으신 다음에 예. 또 그걸 나눠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예. 네. 그 사실 모으기도 어려웠을 텐데 흔쾌히 나눠주신 그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집을 네네. 이제 큰 집에 살다가 방이 4칸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모든 물건 같은 거 들고 들어와서 네. 겉에 쌓아놓잖아요. 그치? 네. 이사하려면 이사가는 집은 지금 집보다 작습니다. 네. 옮겨갈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할까?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도자기가 문제더라고요. 네네. 도자기가 한 10개쯤 됐습니다. 여기저기 늘어났잖아요. 네네. 방에마다. 예.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베란다에서 이불에 싸가지고 망치를 깨가지고 어머.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내 도자기 50만 원 이거 산 건데. 네. 그래서 이걸 내가 저번에 페이스북에 이거 누가 가져갔다는 사진 찍어 올렸어요. 그래서 줄을 서는 거예요. 10개를 쭉 놓고 사진을 찍어 했더니 나는 요거 다랑아리 달라, 요건 청자 달라, 오, 네. 이건 색깔 달라. 이래서 금방 다 독이 나는 거야. 저도 하나 주시지 그랬어요. 이미 신청을 호출됐어요. 못했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책, 전집, 예. 네. 세계 대백과사전, 뭐 문학 전집, 네. 뭐 대망, 아니면 무슨 강복 20년 네네. 전집 있잖아요. 그거 쫙 있던 거. 그거 올렸더니
그게 뭐 포천에서 오고 뭐 다른 거 오고 다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채. 그 다음에 아내가 쓰던 악기. 예. 나는 뭐 그냥 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네. 명작 있잖아요, 그림. 예, 예. 뭐 최후의 만찬 그림 네, 큰 네. 거 아니면 또 뭐 서경보 선생이 네, 쓴 네, 뭐 글씨 같은 네. 거 네, 뭐 네. 또 뭐 작품 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것도 내놓으면 그냥 금방 사는 오면 그 사람하고 기념 촬영하고 네. 주고 밥 먹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정리하는데 해보니까 책은 마지막엔 안 가져가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 반 트럭 정도는 네. 그냥 피품으로 처리해서 처리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게 왜냐면 나이가 들면 사진첩 네. 누구나 이만큼 되잖아요. 네. 그거 다 정리하고 옷 뭐 이런 거 다 정리하는 거. 그걸 하라고 여기 내 강의 제목이 다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비원 얘기를 하셨네요. 예. 네. 제가 오늘 저희가 소장님께 많은 질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근데 말씀에 너희가 빠졌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예. 빠져가지고 내가 말을 너무 길게 아니, 할까 봐.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거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거의 다 속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아마 강의가 끝나면 강사계의 송해라는 별명도 있지만 저는 살면시 네, 강사계의 안성기가 아닐까. 저희를 또 다른 별명을 네. 붙여주셨네. 네. 이 연극을 보는 영화를 한 편 보는 것처럼 저희를 홀딱반하게 해주셔서요. 네. 저희가 오늘 그 강연과 대담을 묶어서 네. 공통 질문을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네. 누구나 인생 이모작을 꿈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신 공무원 외에도 또 전국의 수많은 젊은 분들도 있고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꿈을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훌륭한 인생 이모작 계획을 세우는 거다. 네. 거기에 지혜를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각자 다 주어진 여건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나는 이제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데 최선은 주어진 조건에서 네. 자기가 예를 들면 토목의 기술을 갖고 있다 하면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토목 기술이라도 다시 재취할 수 있는 길이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 건강이 허락한다 이러면 뭐 취미를 가지고 뭐 섹스폰을 본다거나 음악을 하거나. 음악을 네. 하거나 아니면 또는 뭐 글을 쓴다거나 네, 네, 이렇게 글을 쓰는 거. 네, 네. 그래서 우선 취미 생활하는 게 좋고 취미를 가져라. 가자라는 거지 예. 무조건. 그다음에 무슨 취미가 있는지 본인이 모르는 게 많아요. 먹고 사는데 젊어서 김영석 교수도 말씀했잖아요. 네, 네, 네. 인생의 황금기는 65세부터 75세까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은 결국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네, 네. 수입 범위 내에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됩니다. 과거에 한 달에 내가 500만 원 쓴 사람이다. 그럼 지금 수입이 200만 원이다. 그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쓰는 게 그게 지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여기 내가 얘기했지만은 누구한테 신세를 생각하지 말고 네. 네. 난 자식도 남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도 남이지만 자식도 남이다. 그래서 항상 나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여한이 없다는 말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는 누구 망하는 꼴 보기 전에 죽을 수 없어. 너 뭐 하게 되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예. 항상 이 모작이 들면 네. 저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네. 이런 마음 소위 정신 마음을 자세로? 네. 갖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직업을 갖는다 돈을 번다 뭐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지만은 네. 내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나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개별 멘토 역할을 해줄 수 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 네, 오늘 저희 소장님 모시고 인생 이모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슴 칭하고 또 고개를 울컥했을 것 끄덕하면서 같아요. 네. 감동적으로 함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네. 마치 도서관이나 네. 팔만 대장경을 보고 온 느낌처럼 아주 연륜이 많으신 지혜를 경청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귀한 자리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두 분 제가 존경하는 아유, 분들하고 말씀. 대담을 해서 네, 감사합니다. 기쁘고 예. 또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의 이보규 소장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